오디세이호 시공간 도약을 시작합니다. 101번째 달을 이식합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삼촌입니다. 네, 창세이전 모바일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하이델룬 업데이트를 2주 앞두고서 아마 이제 미어캣 게임즈에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아마 사전에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기사를 오늘 내달라고 아마 미리 협의가 된 사항이겠죠. 그래서 뭐 This is Game, 네이트 뉴스, 그리고 게임 포커스, 게임 어바웃, 그 다음에 엑스포츠 뉴스 기사가 참 많이 떴는데 그래도 좀 자세하게 알아보기 쉽게 기사를 써준 언론사만 선별해서 한번 이 기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곳은 이제 루리웨 쪽에 있는 인터넷 기사가 가장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기사를 한번 훑어보니까 이쪽의 기사가 가장 자세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모든 기사들을 다 읽어보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뭐 구구절절하게 사조까지 살펴볼 필요는 없으니까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 발췌해서 살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주년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거 이권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그 다음에 남기룡 디렉터님, 그 다음에 최은규 내러티브 디렉터님께서 인터뷰를 진행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저는 이렇게 자세하게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코스모스 사가가 1.5주년에 맞춰서 두 번째 아운터 원 캐릭 하이델룬을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건 미리 PB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흑태자가 적진을 우직하게 돌파하는 부르저 캐릭이라면 하이델룬은 그야말로 트릭스터 캐릭이다. 적의 속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등 여태껏 보지 못한 스킬셋이 특징이다. 우리가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하이델룬은 적군의 특성을 바꿀 수가 있다. 그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스펙은 추후에 공개될 테지만 긴밀한 연계 없이는 하이델룬을 상대하기조차 힘겨울 것이라고. 그쵸. 그러니까는 1대1로는 하이델룬을 처치하기가 어렵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기사를 통해서는 하이델룬은 아마 없이는 굉장히 인권을 침해받을 만한 성능으로 나올 것이다. 무조건 뽑아야겠죠. 그래서 코스모스 사가를 통해서 이제 흑태자랑 파트너를 맡아서 스토리를 전개할 예정이고, 흑태자가 부르저 캐릭이라면 하이델룬은 트릭스터 캐릭이다. 완전히 스타일이 다르다. 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델룬, 그쵸? 굉장히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진 캐릭이죠. 그리고 아마 다른 스토리상을 풀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델룬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거 아마 하이델룬이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나머지는 스킨이겠죠. 스킨으로 판매를 하던지 아니면 이벤트 보상으로 풀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스템의 빈틈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틈을 파고들어 상식을 무너뜨리는 존재. 하이델룬의 스킬은 코스모스 시스템을 조작하여 복잡한 기믹으로 전장을 교란합니다. 약간 조안의 크랙다운과 유사한 스타일의 스킬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와 완벽한 스킬 사용 타이밍, 그리고 다수의 캐릭터의 긴밀한 연기 없이는 그에게 버티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OP로 나올 거니까 뽑아야 된다라는 의미겠죠. 제가 봤을 때는 뭐 턴을 교란하던지 속성을 바꾸던지 뭐 이런 식의 스타일의 스킬이 대거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전 2 회색의 잔영 스토리가 50개의 챕터로 이번에 이제 올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색의 잔영 2023년도에 출시된 회색의 잔영 리메이크 버전과는 뒷부분이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흑태자 대 베라모드의 결전, 이 마무리 단계죠. 그래서 창세기전 모바일에서 다루는 회색의 잔영 뒷부분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이다.
지금 그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이 끝나면 코스모스4가 시즌 1이 마무리되고 그 다음에 회색의 잔영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을에 끝난다고 하죠. 챕터 50개를 끝으로요. 그러면 올 겨울부터 팬들이 기다려온 서풍의 광시곡 스토리 모드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사실상 서풍의 광시곡의 첫 리메이크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미지를 보면 회색의 잔영 끝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게임사에서 반성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되는 건 기존의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 2023년도의 리메이크작과는 다르게 흑태자와 베라모드의 대결에 집중을 한다.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죠. 그래서 베라모드가 굉장히 세게 나온다고 합니다. 역대급 빌런이 된다. 가장 강력한 베라모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창세기 전 외전 서풍의 광시곡 시라노죠. 서풍의 광시곡의 사실상 첫 리메이크가 올 겨울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3D 비주얼 그리고 풀보이스 풀보이스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확장된 멀티 시나리오. 근데 멀티 시나리오 하겠다고 시간 질질 끌 바에는 조금 속도감 이씨 서풍의 광시곡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끝으로 창세기전 모바일 1.5주년을 맞아서 기사단전을 넘어선 세력전이 오픈된다고 하죠.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개발 단계라서 막 여러 가지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개발자 노트 33편을 통해서 자세한 규칙을 확인할 수 있으나 세부 사항은 변경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1.5주년의 이벤트로 소환권을 700개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그래서 1주년에 버금가는 이벤트가 대기 중이다. 그리고 이번 픽업에는 흑태자와 하이델룬을 같이 동시에 두 아우터먼 픽업을 한 달간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마 소환권이 1주년에 500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1.5주년에는 신규 복귀 유저한테 소환권을 700개 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주변 분들한테 아니면 그만두셨던 분들 아니면 시작하기 망설이는 분들한테 아마 이번에 시작하기에는 가장 적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실버 에로우, 다크 아머, 그리고 제3세력 요렇게 지금 실버 에로우, 다크 아머, 그리고 베라딘을 포함한 제3세력이 경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인터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델룬 컨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하이델룬 컨셉. 원작의 의안을 유지하고 지금 팔이 잘리고 그 다음에 눈을 하나 잃죠. 하이델룬이요. 그리고 의수에 시간 조작 기능 등의 의미를 부여하여 기믹이 있는 디자인. 그러니까는 지금 시간 조작 기능 등의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스킬에 턴을 조작할 수 있는 스킬을 넣어줄지 아닐지가 지금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킨은 블랙 앤 화이트 컨셉으로 포인트를 디자인했다. 이거는 원작을 충실하게 반영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창세기 전 파트 2의 캐릭터도 두 외전처럼 선행 출시될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사실 캐릭터의 풀은 충분해서 억지로 당겨올 생각은 없다. 하지만 내부에도 창세기 전 파트 2 팬이라서 입사한 개발자들이 많은데 창세기 전 파트 2 때문에 입사했는데 몇 년째 창세기 전 2만 만든다는 웃지 못할 소리도 하고, 그리고 절충안을 찾은 게 창세기 전 3 파트 2 디자인을 반영한 신들의 출시다. 설정상 동일 인물이면서 창세기 전 2에도 등장하니까. 이게 근데 맞나요? 직원들의 바램 때문에 창세기 전 2의 신들 출시, 그러니까는 사실
많은 유저들께서 우려를 하는 게 파트 2 캐릭팔이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유저들이 원하는 건 창세 이전 3 파트 2의 캐릭을 안 만들라는 게 아니라 유저들이 안심하고 과금할 수 있게 스토리 순서에 맞게 캐릭을 출시해달라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개발하는 것보다 회사에 이익을 내려면 고객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직원들이 원해서 했다. 지금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냥 캐릭팔이만 하고 서비스를 오래 서비스하지 않을까봐 걱정이 돼서 과금을 못 하겠다는데 이거를 밀고 나가는 건 저는 사실 유저 입장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해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사가의 시즌1의 마무리, 흑태자의 그라테스 평원전투, 서풍의 광시곡, 제피르 펠컨의 창설의 비사,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를 오히려 코스모스 사가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풍의 광시곡 출시하기 전에 제피르 펠컨의 창설의 비사, 이런 거를 다뤄야겠죠. 그리고 창세전 3의 직전의 이야기 등, 네, 뭐 이런 거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원작에서 다루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즌 1에서 펼쳐졌으며 올여름 하이델룬과 조안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뭐 다른 내용은 너무 TMI죠. 그래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작을 재해석한 신규 캐릭터 출시 예정. 제가 봤을 때는 25개의 신들 같습니다. 그리고 1.5주년을 맞아서 여러 캐릭터와 성장 제어를 지원하는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 유입된 유저들이 기사단전, 세력전을 참여하기는 어렵겠죠. 어렵게니까 다른 콘텐츠가 많으니까 차근차근히 조금 즐겨주시길 바란다. 이건 유저분들께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유저분들께서 참고하셔서 조금 초반엔 컨텐츠를 즐기고 이제 후반 가면 세력전이나 기사단전을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소 기사단, 중소기사단이 많으니까 그런 대안들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네요. 왜냐면 중소기사단들은 이제 아니면 혹은 중소 유저들은 매칭하기가 굉장히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분들도 충분하게 즐길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세력전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플레이 타임은 수차례 내부 협의를 거쳐 총 2시간으로 확정했다. 결국 세력전도 일종의 땅 따먹기라 초반에 달리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무리하게 24시간을 줘도 게임의 피로감만 커질 뿐 유의미한 변화는 없더라. 그래서 차라리 휴식 시간을 둬서 템포를 조절하려고 한다. 기사단 밴을 넣을지는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넣더라도 같은 기사단이 연속으로 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중복 밴을 금지하겠다. 혹여나 넣더라도. 그리고 베타 서비스는 수동으로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자동화할 계획이다. 게임의 피로도를 줄여줄 생각이다. 세력장이 판단할 때 중요한 전투는 수동으로 조작하고 나머지 결과만 보게 될 것이다. 요거는 뭐 게임을 서비스하면서 자동으로 할지 수동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드맵이 세력전을 보면 안타리아 대륙의 패자는 누구? 세력전 서비스의 로드맵. 세력전 베타 서비스에 참여하는 기사단은 제한한다고 하죠. 그리고 베타 서비스를 종료하면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참여 기사단을 확대해서 세력전을 정식 오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력전에 한 세력으로 묶였을 때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디스코드 연결, 오픈톡, 링크 생성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자는 논의도 오가는 중이다. 저는 이런 거는 굉장히 건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디스코드나 이런 오픈톡 같은 경우는 사실 유저들이 접하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높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게임의 재미를 늘려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컨텐츠가 많이 들어간 만큼 피로감을 가중시키지 않을까? 이거는 되게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단전이나 세력전은 어느 정도 집중이 필요하다. 대신에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컨텐츠의 진행 속도를 높이거나 소탕 기능을 넣어서 개선하는 중이다. 이런 거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돌발 미션 소탕 기능을 넣었죠.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격전 같은 경우는 신규 보스를 넣어 리프레시 하기도 한다. 어쨌든 내부 데이터로 계측했을 때 소위 숙제는 하루에 20분 내외로 끝나도록 조정하고 있다. 제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숙제는 하루에 20분에 끝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사단전 인원을 줄이려다가 철회하기도 했다. 솔직한 의견을 드린 거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확인하는 과정은 좋았다고 본다. 저도 이건 칭찬합니다. 사실 30인으로 제한했다가 바로 그냥 철회를 했죠. 그래서 이런 의견을 듣는 과정은 굉장히 저는 멋있었다고 칭찬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내용이죠. 흑태자를 픽업한다. 그래서 신규 유저분들은 흑태자가 사실 0티어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델룬과 비교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같이 픽업을 하니까 여기 내용이 있네요. 어느 하나만 먼저 픽업을 진행하면 나중에 이러려고 비트를 소모시킨 거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가 있어서 동시에 내기로 했다. 제가 예측한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했네요. 예. 흑태자를 복각시켜 놓고서 나중에 하이델룬을 출시하면 비트 털어내려고 일부러 복각시켰다라는 비판을 받으니까 차라리 유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같이 오픈했다. 이건 잘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저들한테 인사를 전하면 창세기전 2를 이제 마무리하고 서풍의 광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코스모스 사가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칩니다. 근데 창세기전 2 아직도 반년 남았어요. 지금요. 더 빨리 끝내셔야 됩니다. 가을까지 최대한 속도를 빨리 내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벌써 창세기전 2 마무리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직 챕터 많이 남았거든요. 속도를 조금 빠르게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렇게 요 기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This is 게임의 창세기전 모바일 신규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원작의 감동 재현하겠다 1.5주년 창세기전 모바일의 진심이라는 내용으로 기사가 떴고요. 같은 시기에 인터뷰를 했겠죠. 창세기전 모바일 1.5주년 기념해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남기룡 디렉터님, 그 다음에 최현규 내러티브 디렉터님, 그 다음에 이건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님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뭐 게임사를 전혀 옹호하는 입장은 아닌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외부 기사를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보다 창세기전 모바일에 대한 신규 정보를 알게 돼서 서운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으신데 저는 이거 언론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보도자료를 돈 받고 뿌려도 돈 받고 기사를 써달라고 해도 이 언론의 특징상 이미 오픈되어 있는 정보를 기사로 쓸 필요는 없어요. 이거 편집하는 분들께서 이미 오픈되어 있는 거는 뉴스의 가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돈 주고서 기사를 써달라고 부탁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되어 있지 않는 신규 정보나 인터뷰 자료를 써야지만 그게 기사로서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언론사 입장에서도 명분이 씁니다. 그래서 이 언론의 특징상 공식 홈페이지와 같은 시간에 접하거나 아니면 조금 늦게 접하더라도 유저들께서 그거 가지고 서운해 하시면 그건 너무 우리 입장만 좀 주장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편집국에서 통과가 되려면 기사로서의 어느 정도의 가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성인이잖아요. 좀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지금 게임 화면이 변경될 것 같죠. 올해 여름까지 업데이트될 코스모 사가의 시즌1 에피소드 요렇게 진행이 되고 흑태자와 동일하게 아우터원으로 거듭난 이제 하이델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요런 식으로 지금 일러스트가 뽑혔죠. 굉장히 퀄리티 있게 뽑혔습니다. 신규 캐릭터로 출시된 하이델룬. 네, 일러스트가 이런 식으로 뽑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신규 컨텐츠 세력전으로 한층 더 거대해지는 전쟁. 요건 아까 전에 저희가 이전 기사에서 봤죠. 요런 식으로 화면이 나오겠죠. 현재 개발 중인 세력전의 구조. 영지를 많이 연결할수록 얻을 수 있는 보상도 커진다. 요게 지금 재미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영지로 요 지금 연결선 있잖아요. 초록색 연결선이 많아질수록 보상이 커진다. 그러면 이제 이 연결을 끊어내는 게 아마 세력전에 굉장히 중요한 전략으로 사료가 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평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이델룬의 컨셉이 흑태자를 만나서 어떻게든 조안을 구하겠다는 집념 하나로 코스모스 사가의 시스템을 파괴하기 위해 달려드는 인물로 설정했다. 그러니까 메비우스의 띠를 끊어내겠다라는 집념을 가진 캐릭터가 바로 신규 아우터원 하이델룬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메인 스토리와 코스모스 사가는 완전히 분리된 상태이다. 그리고 메인 스토리는 IP를 처음 접하거나 다시 접하는 이들을 위해서 원작과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고, 코스모스 사가는 원작에 통달하신 분들, 원작을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스포일러를 당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결국에는 메인 스토리는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고, 코스모스 사가는 내수용이다. 이런 얘기겠죠. 투트랙으로 이야기를 진행 중이다. 다 좋은데요. 코스모스가 뜬금없이 너무 메인 스토리를 벗어나는 내용을 다루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스모스 사가가 캐릭파리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우려를 종식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창세기전 3 파트 2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다 보니 팬들의 화력이 막강한 작품인데 하이델룬을 시작으로 파트 2의 캐릭터 출시를 앞당길 계획도 있는지. 이거 질문지 보통 게임사에서 만들거든요. 근데 이걸 계속 끼워 넣네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우려되는 게 이 질문지를 애시당초 인터뷰에 다 포함시켰다는 게 지금 간본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창세기전 3 파트 2가 팬층이 두터운데 이거 지금 내 생각을 지금 자문자답하는 거죠. 그래서 확정된 부분이 없어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 굳이 앞당길 필요는 없는데 지금 개발진 내에서도 빨리 출시하자는 의견이 많다. 현재 12주신과 13 암흑신을 출시하는 것도 파트 2 팬들의 니즈를 위한 절충안이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거 유저들요, 파트 2 캐릭 빨리 내라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많은 분들께서 이건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오랜 시간 서비스를 하면 파트 2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회색의 잔영 출시 지금 마무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파트 2 캐릭, 네, 지금 아까 전에 언급드린 내용인데 제발 자문자답하면서 본인들께서 명분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파트 2 캐릭 출시하는 명분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거는 저도 계속 언급드리는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자, 신규 복귀 유저들께서 둘 다 뽑아야 되는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신규 복귀 유저들은 흑태자를 위주로 하고 하이델룬은 명함 정도만 노리는 쪽을 고려하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디렉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규 흑태자는 필수다. 하이델루는 약간의 여러 가지 디버프나 약간 여러 가지 유틸성이 있는 캐릭이니까 명암 쪽을 노리는 게 낫지 않을까. 예. 그쵸. 제가 볼 때는 흑태자의 권위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보면. 왜냐면 이분들은 지금 하이델룬의 성능을 알고 있죠. 근데 신규 복귀 유저는 흑태자를 위주로 하고 하이델룬은 명암만 노리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거면 흑태자는 필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델룬은 갖고 있어야 되긴 하는데 흑태자만큼은 아니다. 그런 얘기겠죠. 맞는 얘기 같아요. 설정상 흑태자가 0티어 캐릭이어야 되는 건 설정상 맞죠? 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나머지 얘기는 중복된 얘기라서 생략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쵸? 중복된 내용이고요. 세력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PVP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보면은 빠른 성장을 위한 신규 복귀 특별 혜택. 요거는 조금 봐야겠네요. 빠른 성장을 위한 소환권 최대 700개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규 복귀 유저한테. 그리고 신규 유저에겐 이올린 육성 성장 지원 이벤트. 전 개인적으로 이올린 육성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실버 육성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육성 준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 좋네요, 이건. 신규 유저에게는 니나와 사키스키 육성을 성장 지원한다. 네, 좋네요. 그리고 1.5주년 기념 혜택으로는 기존 이용자에게 소환권 200개 지급, 그리고 1.5주년 기념 이벤트에 프로필과 테두리, 이거 필요하나요? 저는 이거 안 필요합니다. 다양한 보상을 지급한다. 신규 복귀 유저들을 위한 보상도 다양하게 준비됐다. 저는 신규 복귀 유저를 진짜 두텁게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유저들한테는 서운해 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신규 복귀 유저가 있어야 우리가 더 재미나게 게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다른 내용은 중복된 내용입니다. 세력전의 진행 시간은 2시간이며 쉬는 시간을 부여한다. 이거 아까 전에 중복된 내용이고요. 그쵸? 그리고 세력전은 아까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베타 서비스 기간엔 수동, 그 다음에 정식 기간에는 자동을 병행하겠다. 그리고 숙제는 가급적이면 20분의 플레이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다. 네, 이것으로 인터뷰를 마쳤네요. 많은 언론사에서 이번에 창세기전 모바일 1.5주년에 관련된 인터뷰와 기사를 쏟아냈는데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다뤘던 게임 언론사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별해서 가장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리뷰하는 영상을 찍도록 진행을 했고요. 네, 1.5주년이 사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아마 데이모스 업데이트랑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아마 세력전과 두 번째 아우터룬 하이델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는 사실이겠죠. 그리고 과금 효율 영상은 조금 하루 이틀 있다가 녹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원동력이 됩니다. 네, 게임 삼촌이었습니다. 모바일로 펼쳐지는 장세기전 과금 효율 똑똑히 알아보자 우리 함께 모험을 시작해 게임 삼촌과 함께 떠나봐 캐릭터 속 비밀을 열어봐 시청자 참여도 즐거워 리드 속에 빠져볼 시간 효율적인 과금으로 스킬업 새로운 캐릭터는 어떤 매력 스마트한 팁으로 레벨업 게임 속에서 빛나는 별 게임적인 과금으로 스킬업 새로운 캐릭터는 어떤 매력 스마트한 팁으로 레벨업 게임 속에서 빛나는 별
문을 열어봐. 미래의 컨텐츠 기대해봐. 게임 3초는 멈추지 않아. 게임 3초와 함께 떠나봐. 캐릭터 속